(2009년 2월 24일) 허블 우주망원경은 토성의 4개 위성들이 그들의 모행성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토성 북극 후드는 거대한 주황색 위성 타이탄에 의해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타이탄 왼쪽에는 토성의 적도 구름 꼭대기에 훨씬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위성 마이마스가 있습니다. 밝은 달 디오니와 훨씬 어둡고 희미한 위성 엔셀러드가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이러한 드문 위성 대행성이 발생하는 것은 토성의 고리 평면이 가장자리에 가까울 때입니다. 2009년 8월 10일과 9월 4일에는 토성의 고리가 우리의 시야와 정확히 일직선상에 위치했습니다. 이때 토성은 지구에서 보기에는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리 평면 크로스가 발생하는 주기는 14, 15년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5년과 1996년에 고리 평면 크로스와 몇몇 위성 대행성을 관측하고 몇몇 새로운 토성의 위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넵튠은 태양계에서 8번째에 위치하며 어두우며 차갑고 초음속 바람에 휩쓸리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맨 눈으로 볼 수 없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30배 이상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견되기 전에 수학적으로 예측된 첫 번째 행성입니다. 1846년 발견 이후로 165년 주기의 첫 번째 궤도를 2011년에 완료했습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2003년 8월 27일 지구와 가장 가까워진 지 60여년 만에 화성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5시 35분부터 6시 20분까지 여러 장의 사진이 촬영되어 만들어졌으며 허블의 와이드 필드 및 행성 카메라를 사용하여 찍혔습니다. 이날 화성은 지구로부터 346만 4,742마일, 55억 7,579만 3,0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산, 볼리스 마리나리스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협곡, 솔리스 라쿠스라는 거대한 어두운 표식, 그리고 중앙 위쪽에 위치한 남쪽 극지방 빙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 높이 오른쪽으로 오발형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휴면 상태인 이 화산은 미국 정도의 크기인 가장 빠르게 튀어오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 개의 꺼진 화산들의 집입니다. 올림푸스 산 바로 아래에는 타시스 산의 3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가장 남쪽의 화산 아시아산에서는 희미한 구름이 보입니다. 플루토의 위성들 중 하나에서는 매일 해가 어느 방향에서 떠오르는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플루토의 위성인 닉스와 히드라가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들은 변하는 중력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플루토와 카론은 서로를 중심으로 돌면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플루토와 카론은 공통의 중심을 가진 쌍둥이 행성으로 불리며, 이는 원형이 아닌 축구공 모양으로 인해 강화됩니다. 작은 위성들은 중력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굴러다닙니다. 플루토의 다른 2개의 위성인 케르베로스와 스틱스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여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가 목성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선명한 허블 사진에서는 가니메데가 목성을 피해 사라지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일주일마다 목성을 공전합니다. 그러나 가니메데의 궤도는 지구에 대해 거의 LG온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목성 앞을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 후 다시 나타납니다. 가니메데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위성으로 수성보다 큽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비교하면 가니메데는 더러운 눈덩이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목성의 남쪽 반만 보이며 허블 망원경으로 가니메데 표면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 의해 가니메데 표면은 특히 흰색 임팩트 크레이터를 획득하였습니다. 트로스와 그의 광선 시스템은 아리조나 주의 폭과 비슷합니다. 추가로 이미지에서는 주피터의 대형 붉은 반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붉은 반점은 300년 이상이 지나도 계속해서 격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지구 2개 크기와 같습니다. 허블의 고해상도 이미지는 조비한 대기의 구름 질감과 여러 폭풍 및 선풍구, 그리고 천왕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과 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라누스의 희미한 링과 일부 위성은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밝기는 우라누스 외부에서 강화되어 부드러운 링과 위성을 드러냅니다. 가장 밝은 외곽 링의 가장자리는 더 넓은 쪽에 있으며 거기에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지와 작은 자갈은 거의 수직으로 얇고 어두운 선을 만듭니다. 우라누스의 오른쪽 측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자연색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밝은 위성은 하얀 표면을 가진 아리엘입니다. 링 바깥쪽에서는 데스데모나, 벨린다, 포르슈, 크레시다 및 파크 5개의 작은 어둠 속 캐릭터가 있는 위성이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고급 카메라를 사용하여 심지어 희미한 위성에 보다 깊은 노출도 촬영되었습니다. 세레스는 화성과 유성 사이의 소행성대 안에 위치한 가장 큰 물체이며 내부 태양계에서 유일한 외성이다. 1801년 지우세페 피아치가 첫 번째 소행성으로 발견했다. 소행성대에서 유일하게 우주선의 방문을 받은 외성이기도 하다. 2015년 내서에 돈 탐사선이 도착하면서 그랬다. 소행성으로 오랫동안 불리워왔던 세레스는 지구와 같은 암석성 행성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2006년 과학자들은 이것을 외성으로 지정했다. 세레스는 소행성대 질량의 25%를 차지하지만 플루토의 14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성은 이슬점이 매우 높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20의 두꺼운 층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구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2011년 12월 8일 베누스 익스프레스 탐사선이 촬영한 금성의 구름 상단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이미지가 남쪽 반구를 보여주며 하단에 남극점이 위치하고 상단에 척도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최상층 구름은 행성 표면에서 약 70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금성의 밝고 어두운 문양들은 알려지지 않은 흡수 물질의 구름 상단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은 낮은 위도의 상공에 풍부하게 분포하며 상층에 빛나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자외선 흡수 물질이 충분치 않거나 반사 에어로졸의 안개로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상단 특징의 모양은 행성의 대기에서의 활발한 대류와 역학을 나타냅니다. 2004년 1월 28일의 사투른 오로라는 행성과 그의 반지에 대한 가시광 이미지와 함께 남쪽 극지방의 자외선 이미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태양 입자들이 상층 대기의 질소와 산소와 충돌하여 오로라를 만듭니다. 주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오로라는 자외선 피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기의 수소가 빛나면서 빨강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투른에서 관측하는 경우 이 오로라는 빨강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의 다수 사진을 사용하여 플루토의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는 플루토 표면에 대해 만들어진 가장 상세한 이미지입니다. 허블의 시야는 표면의 분화구나 산을 볼 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백색, 어두운 주황색, 숯빛 검정색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먼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 폭사가 플루토 표면의 메탄을 분해시키면서 검은색의 케어본 물질이 남기 때문에 어두운 물감과 같은 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미스터리한 밝은 초록색 반점이 관찰됩니다. 이 지역은 이산화탄소의 높은 농도로 인해 디스크 180도의 중심에 나타납니다. 2015년에 플루토를 지나갈 때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이 지역을 가능한 한 높은 상세로 사진으로 찍을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본 목성의 대기권 지구 전체를 범위로 하는 그림에서는 산만한 구름들이 구분된 밴드를 이루며 척도에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현재 주황색인 이 구름들은 서로 다른 위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제트 기류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척도 위쪽 구름 대장의 빨간 태풍 모양도 여러 개 있으며 그 위쪽에 있는 팩색 구름 대장은 안티사이클론이라고 불립니다. 태풍은 저압 지역이며 안티사이클론은 고압 지역으로 태풍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며 길쭉한 백색 태풍띠도 남쪽 반구에 나타납니다. 수십 년 동안 관측된 이 백색 태풍띠 위에는 다른 위도의 밴드가 있으며 그 중에는 지구보다도 큰 대적점이라 불리는 붉은색 태풍도 있습니다. 대적점은 지구 전체보다 조금 더 크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조금 오렌지색이 나타나며 중심에는 깊은 주황색 핵이 있습니다. 대적점 쪽으로 움직이는 구름들은 최근 허블 관측 때보다 어두운 색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적점 쪽으로 움직이는 백색 구름도 있습니다. 대적점은 1800년대 이후부터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넵튠에서는 지금 봄이 찾아왔습니다. 넵튠은 대형 행성들 가운데 가장 먼 거리에 있으며 가장 차가워요.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남반구의 밝기 증가를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계절 변화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2002년 8월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6년 이후 넵튠의 밝기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행성의 남반구의 구름이 증가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증가는 태양 열 변화로 인한 계절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 주위 164.8년 주기로 공전하는 넵튠은 태양 열 변화로 인한 계절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넵튠의 회전축이 궤도 평면과 29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때문에 지구에 비해 계절 변화가 900배나 적습니다. 또한 넵튠은 태양을 공전하는데 165년이 소요되므로 계절 변화의 속도도 훨씬 느립니다. 이로 인해 남반구의 봄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넵튠이 태양의 약한 폭사선에 대한 반응임을 나타냅니다. 허블의 와이드 필드와 행성 카메라 I는 가시광선 및 금적 외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나선 은하 M81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천문학협회는 나선 은하 M81의 가장 선명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관측선상에서 경사각을 이루며 새롭게 보이는 나선형 구조를 제공합니다. 은하는 우리 은하계와 유사하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시야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나선 은하 구조에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은하, 내 개별 별, 개방형 별 군집, 구형 별 군집 및 불꽃가스의 발광 지역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6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나선형 팔은 중심핵으로 향하는 나선형 팔은 최근 몇백만 년 사이에 젊고 푸른 핫한 별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약 6억 년 전의 별 생성 단계에서 형성된 별 군도 포함합니다. 초록색 지역에는 높은 밀도의 별 생성 지역이 보입니다. 수소 가스 구름은 핫한 젊은 별들의 자외선 피트에 의해 형광을 내며 구불구불한 먼지축이 중심부로 향합니다. 허블의 연구 결과 은하의 허리 부분의 질량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크기와 직접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81의 허리 부분은 우리 은하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보다 오래되고 빨간 색상의 별들이 은하 중앙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M81의 중심에는 7천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M81은 우리 은하수의 검은 구멍보다 약 15배 크다고 합니다. 이는 3억 년 전 주변 나선 은하 NGC 3077과 근접한 스타버스트 은하 M82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81은 나선형 팔 주위에서 별 생성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미지가 이를 연구할 것입니다. 또한 나사의 찬드라 X선 망원경에서 관측된 중성자 별과 검은 구멍과의 관계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호그의 천체 은하도 함께 관찰될 것입니다. 겨울철 북쪽 하늘을 기웃거리면서 뱀자리를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로부터 약 6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드문 반지형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사이즈가 은하수보다 약간 크며 직경은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이 이상한 물체는 1950년 천문학자 아서 호그가 발견하여 천문학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은하는 지름이 수십억 개의 파란색 별로 이루어진 반지 모양이 먼저 보이며 그 주변에는 훨씬 작고 더 밀도 높은 빨강색 별들이 차지하는 구 모양이 뒤따릅니다. 또 다른 반지 은하는 두 별원 사이의 어두운 간격에서 힐끔 보이며 우리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의 ACS로 촬영된 NGC 1275 이미지와 함께 관측됩니다. 은하 NGC 1275는 주변 가스에서 연결된 섬세한 실과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은하는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는 2억 3천만 광년으로 가장 가까운 거대 타원 은하 중 하나입니다.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부에는 1억 도에 이르는 뜨거운 가스로 둘러싸인 척색 섬유들이 있습니다. 이 섬유들은 자기장에 의해 매달려 있는 차가운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대한 검은 구멍에서 주변 가스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피드백 과정의 극적인 표시물입니다. 뜨거운 군성간 가스에서 라디오 버블이 상승함에 따라 차가운 가스가 은하의 중심에서 섬유로 운반됩니다. 2006년 7월과 8월에는 세 가지 색 필터를 사용하여 이 은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ARP273는 상호작용하는 은하, 쌍의 시각화로 유일무이한 세 가지 차원의 시각을 제공하며 전체 이미지가 광대한 우주 공간에 분포된 물체를 보여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시각화입니다. 이 영상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2차원 이미지와 ARP273 주변 지역의 더 포괄적인 지상 기반 이미지를 결합하여 천문학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연 장면의 시각적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능한 경우 전경별과 배경은하를 합성 이미지에서 분리하여 3차원 장면을 만들었으며 상호작용하는 은하 집합의 모양과 기하학은 과학적 지식과 직관에 기반하며 필요한 예술적 권한을 취했습니다. NGC 1569은 지역 근처에서 가장 활발한 은하 중 하나이며 지름 5형 광년입니다. 100만 개의 새롭게 형성된 별들이 NGC 1569라는 은하를 밝히고 있습니다. 1569은 우리 은하인 은하수보다 100배 더 빠르게 별을 생성합니다. 지난 9억만 년 동안 이러한 생성은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심부에는 각각 100만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는 3개의 거대한 별 군집이 있습니다. 2개의 군집은 매우 가까워 하나의 집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군집들은 큰 중앙 동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대형 젊은 별들이 이미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동굴 내 가스를 불어내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거대한 가스 및 입자의 폭풍이 일어나 거대한 기체 구조물을 형성시켰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약 3,700광년 길이의 조각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가스 버블은 떠다니는 섬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큰 버블은 약 378광년 넓이이며 가장 작은 것은 약 119광년 넓이입니다. 이러한 버블 안의 전구, 밝은 별들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해 밝게 비춰집니다. 이러한 별들 중 일부는 그들의 가스 코쿤을 피해 엿볼 수 있습니다. 휘어진 은하수 쌍성은하 M51과 휘어진 은하수 M51은 M51의 우아한 나선형 팔은 우주를 가로질러 꽃다발 모양을 이루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처럼 보입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미지는 곡선을 그리는 나선형 은하의 거대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젊은 별들이 사는 굽이진 나선 팔부터 나이가 많은 별들이 모인 노란색 해까지 유명한 구조인 소용돌이 형태를 가진 이 은하는 소용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은하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두 개의 곡선형 팔로 그것은 소위 대디자인 나선형 은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나선형 은하들은 그들의 나선 구조를 덜 강조하게 만드는 여러 개의 느슨하게 형성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은 수소가스를 압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용돌이에서는 어두운 가스 구름에서 시작하여 핑크색 별 생성 지역으로 이동한 후 외부 가장자리에 있는 빛나는 파란색 별 군집으로 끝나는 어셈블리 라인이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소용돌이의 두드러진 팔이 NGC 5195와의 근접한 만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바깥쪽 끝 중 하나에 있는 노란색 은하이며 조밀한 은하는 팔을 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허블의 명료한 시야는 NGC 5195가 소용돌이 뒤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작은 은하가 소용돌이를 지난 이후로 수백만 년이 지났습니다. 약 7천만 광년 거리에 바하드 스파이럴 갤럭시가 있습니다. 이리데이누스 자리에 위치한 NGC 1300은 바하드 스파이럴 갤럭시입니다. 허블의 합성 이미지는 최대한으로 완전한 은하의 이미지 중 가장 큰 NGC 1300을 보여줍니다. 허블의 NGC 1300 이미지는 NGC 1300의 지배적인 중심 막대와 웅장한 나선팔의 놀라운 세부사항을 드러냅니다. 고전적인 바하드 스파이럴 갤럭시 핵 자체의 조사는 지름 약 3년 광년의 나선 구조 영역을 나타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와 마찬가지로 NGC 1300에는 중앙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선 은하 NGC 2841은 별과 먼지 레인의 웅장한 디스크를 보여줍니다. 밝은 빛의 아크가 은하의 중심을 표시합니다. 먼지 레인은 중간 연령의 백색별 집단에 대한 실루엣입니다. 보다 어린 청색별은 나선팔을 따라 움직입니다. 분홍색 발광 성운의 부재는 새로운 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청색 초거대 별에서 방출되는 폭사선과 초음속 바람은 아마도 남아있는 가스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가스는 분홍색으로 빛나며 그들이 태어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별 형성을 멈추게 만듭니다. 발광 성운이 넘쳐나는 다른 나선 은하와는 달리 NGC 2841은 상대적으로 낮은 별 생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곰자리에 위치한 NGC 2841은 6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근적 외선부터 가시광선까지 다양한 파장의 빛을 포함합니다. 2010년 허블의 와이드 필드 카메라 3가 4개의 다른 필터를 사용하여 이 이미지를 캡처하였습니다. M82 스타버스트는 은하 M82의 별 생성 활동을 말합니다. 갤럭시 M82는 시가르 갤럭시라고도 불리며 적외선 파장에서 밝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갤럭시는 별 생성 활동으로 유명하며 인접한 은하 M81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매우 높은 속도로 별이 생성됩니다. 갤럭시 중심 주변에서 젊은 별들이 탄생하는 속도는 우리 은하계 내부에서의 속도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별들의 방사선과 에너지 입자는 주변 가스를 점점 깎아내며 이에 따라 생성된 은하풍은 충분한 양의 가스를 압축시켜 수백만 개의 새로운 별들이 생성되게 합니다. 이러한 갤럭시의 별 생성 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언젠가는 별 생성 과정이 제한될 것이며 새로운 별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질이 파괴되거나 소비될 것입니다. 수천만 년 후에는 이러한 별 생성의 폭발적인 속도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엘레트 버디는 1774년 M82와 이웃 은하 M81을 발견했습니다. M82는 목성자리 우시대에 위치한 지구로부터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관측 등급은 8.5입니다. 4월에 가장 잘 관측할 수 있으며 망원경으로는 빛의 패치로 관측할 수 있지만 갤럭시의 중심부를 명확하게 관측하려면 보다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NGC 2207화 IC 1163은 나선 은하입니다. 밤하늘에서 굉장한 배같이 서로 미끄러지며 움직입니다. 케니스 마조르 방향으로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의 와이드 필드 플래너터리 카메라 2가 근접 충돌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IC 2163은 오른쪽에 있는 작은 은하이며
NGC 2207은 왼쪽에 있는 더 크고 더 질량이 많은 은하입니다. NGC 2207의 멀리 뻗어나가는 조력은 IC 2163의 모양을 왜곡시키며 수십만 광년에 걸쳐 별과 가스를 장황한 줄기로 던집니다. 브루스 엘머그린 데브러 엘머그린이 이끄는 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은하 간 충돌이 여유로운 시간 척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뉴멕시코의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의 매우 큰 배열 라디오 망원경은 충돌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측정을 제공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MAX-1206 중력 렌즈와 은하 9는 매우 거대한 은하 9 MAX-J1206을 보여줍니다. 이 군집에는 아크로 보이는 먼 배경 은하의 왜곡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관측하기에 너무 희미한 먼 은하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 네 별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를 측정하고 우주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로 구성됩니다. 2011년 허블 우주 망원경은 별의 불꽃놀이로 불리는 천체 발광 행사를 촬영하여 어린 우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작가의 인상으로는 10억 년 미만의 매우 초기 우주가 원시 수소를 무수한 별로 변환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별 생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정적인 은하계 바다와 비교하면 하늘은 그 당시 매우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별 버스트 은하가 있지만 거대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는 아직 별 생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별 버스트 은하는 파란색 별의 밝은 덩어리로 가득 차 있으며 불꽃놀이와 같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초록빛으로 강하게 빛나는 신생별의 지역은 초록색으로 빛나며 거대한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하늘을 따라 연쇄적으로 퍼집니다. 별 버스트 은하는 초신성 폭발에 뜨거운 거품과 치솟는 별 바람으로 조각상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이 은하들은 무거운 원소가 아직 핵합성을 통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의 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심층 천체 사진은 처음으로 별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형성된 것임을 지원합니다. 전자와 초소형 입자가 스트림처럼 흐르는 것으로 이론이 지지됩니다. M87은 중앙의 전자와 다른 서브원자 입자들이 송출되어 있는 갤럭시 M87의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제스트림은 코스믹 서치라이트처럼 갤럭시 M87의 중앙에서부터 스트리밍되며 파란색으로 빛나는 이 제스트림은 이 갤럭시를 이루는 수십억 개의 보이지 않는 별들의 노란빛과 대조됩니다. NGC 4486으로도 알려진 M87은 보통의 타원형 갤럭시로 가까운 비르고 성단 내 많은 타원형 갤럭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8년 천문학자 H.D. 커티스는 M87에서 나오는 이상한 직선 광선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라디오 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하늘에서 가장 밝은 라디오 소스 중 하나인 버고 A가 M87과 그 제스트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의 뒤를 이어 수십 년간의 연구로 M87의 제스트림 엄청난 힘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M87의 중심에는 태양의 500만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삼켜버린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제스트림은 이 블랙홀 주변에 플라즈마에 갇힌 강력하게 꼬여있는 자기장이 생성하며 이는 뜨거운 가스 디스크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장 선을 따라 꼬여가는 동기전자의 동기 방출로 인해 보이는 빛과 라디오가 생성됩니다. 이상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발견한 위성과 행성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